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17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정책 연구의 관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페이지는 117쪽입니다. 정책 연구의 관리. 정책 연구. 정책 연구는 어떻게 관리되느냐? 여기에는요, 크게 제목을 살펴보게 되면 아마 11가지로 제목이 나옵니다. 참 두리뭉실하죠? 정책을 연구한다.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11가지인데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정책 연구가 뭐냐? 어느 경우에 정책을 연구하느냐? 이제 보통 정책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복지 정책도 있고, 문화 정책, 교육 정책, 인구 정책, 출산 정책, 또 실업 문제, 요즘같이 청년들 실업 문제 정책, 이러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정책들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정책 연구는 무엇이며 정책 연구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책 연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또 정책 연구하려면 어떠한 연구할 건가? 연구 과제를 선정할 겁니다. 정책 연구 과제 선정. 정책 연구 과정, 정책 연구 과제. 어떤 거를 연구할 거냐? 과제의 선정이 있고요. 그러면 과제 선정만 있으면 될까요? 연구자도 선정이 있어야 되겠죠.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연구하니까 네 번째는 연구자를 선정해야 될 겁니다. 연구자를 선정한다. 그러면 연구자를 선정해서 연구자에게 이제 그 연구비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활동비를 주게 되는데, 그러면 그 활동비를 지급한 연구자가 정책 연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책 연구의 진행입니다. 정책 연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 또 정책 연구가 진행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책 연구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정책 연구에 진행이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결과, 정책 연구 결과에 평가 및 정책 연구를 평가하고 정책 연구를 관리한다. 평가 및 관리. 정책 연구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한다. 또 정책 연구 결과가 있으면 됩니까? 그것을 잘 뭐 해야 돼요? 활용해야 되겠죠. 정책 연구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 연구 활용을 공부하고요. 자, 활용하면은 일반인들에게 다 뭐를 해야 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정책 연구의 공개입니다. 정책 연구를 공개한다. 그리고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정책 연구하는데 무작정 하는 게 아니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설치되고 어떠한 운영이 있는가? 정책 연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정책 연구 심의위원회의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할까?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겠죠. 위원장도 있고 심의위원들이 구성되는데, 또 정책 연구가 방대할 때는요, 소심의위원회도 구성합니다. 이따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연구를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정책 연구 성과를 점검하겠죠.
성과의 점검. 정책 연구 성과를 점검한다. 마지막에 11번째는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정책 연구를 관리하는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정책 연구 관리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 연구는 꼭 들어가네요. 그죠? 정책 연구란 뭐냐? 정책 연구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정책 연구의 과제의 선정은 어떻게 될 거고, 연구자 선정, 정책 연구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정책 연구가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 또 정책 연구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또 정책 연구를 공개하고 정책 연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정책 연구의 성과에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정책 연구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가지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쓸 수는 없고요. 정책 연구와 정책 연구 관리에 대해서 뭐 약수를 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이 9번에서 말이죠. 1번, 2번 이 정도 하고 정책 연구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올해 4회 때 시험은 50% 정도 출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책 연구의 의의를 살펴볼까요? 정책 연구의 의의. 1번 정책 연구의 의의. 자, 정책 연구란 뭐냐? 주로 정책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는 주요 현안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시대 환경이 뭡니까? 북한의 핵무기. 개성공단에서 이제 그 달러를 원화로 계산하게 되면 수입이 엄청나잖아요. 1년에 몇천 원씩 되는다는데 그 돈을 북한의 어떤 경제 활동에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핵무기를 하는데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런 연구 목적으로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겁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의 현안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의 현안 문제를 조사 연구하는 목적으로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그러면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면 정책을 연구할 연구자가 있다는 거지요. 연구자하고 계약을 맺고 연구비는 어떻게 줄 거냐. 그죠? 그리고 연구자에게 그런 연구자가 어느 정도 연구하고 있는가 이런 진행 상황 등을 살펴봐야 되겠죠.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자, 전반적으로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개발하고 주요 정책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정책 연구를 할 연구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어떠한 연구 과제를 줄 것이며 그 연구자에게 연구 비용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계약을 같은 것을 하는 것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정책연구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밑에 보세요. 끝에서 다만 나왔죠. 다른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각호의 연구는 정책 연구에서 제외된다. 넘기시면 네 가지는 정책 연구가 아닙니다. 넘겨보세요. 묶으세요. 쓰세요. 정책 연구 제외. 다른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른 법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관리되는 것은 정책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뭐냐?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입니다. 몇 조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냥 국가기술기본법도 필요 없고요. 국가가 연구개발을 한다.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학술진흥법에 의한 학술연구. 보통 이제 학술연구는 주로 이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이루어졌죠. 그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면 학술진흥법에 의해서 한국학술진흥공단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된 조사 연구.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런 정책 연구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 뭐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밑에.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줄체요.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소액 연구과제. 1천만 원 이하 소액 연구과제. 정책연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정책연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것도 알아두세요. 연구비가 1천만 원 이하인 소액 연구 과제는 정책연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연구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정책연구 종류. 두 번째, 정책연구 종류입니다. 정책연구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이 있고 수행 방식 기준이 있습니다. 정책 연구하는데 예산 편성 기준이 있고 수행 방식 기준이 있는데 예산 편성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 연구 개발비가 있고 사업별 연구 개발비가 있습니다. 포괄 연구 개발비가 있고 사업별 연구 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데 이 예산 편성은 국회에서 의결사항입니다. 이거 예산 편성하는 것은 국회 의결사항입니다.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돼요. 포괄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건 뭐냐? 기관 전체의 정책연구입니다. 기관 전체. 기관 전체의 정책연구비 규모입니다. 기관 전체의 정책연구비 규모가 포괄연구비가 되겠고요. 사업별 연구개발비는 뭐냐? 특정 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특정사업. 특정사업 정책연구비 구묘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포괄연구개발비는 기관 전체의 정책연구개발비 연구비 규모가 되겠고, 사업별 연구개발비는 특정 사업의 정책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산 편성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포괄 연구개발비가 있고 사업별 연구개발비가 있다. 그리고 거기 박스 밑에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연구 관리는 효율성 관점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1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정책연구 종료 후 공동활동 등을 위해 프리즘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거기 줄 쳐봐요. 프리즘이라는 게 뭐냐? 프리즘. 이게 이제 정책 연구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게 www.prism.co.kr입니다. co.kr. 이게 정책연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소위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연구를 제공한 자료를 올리는 것이 하나의 사이트 이름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정책연구비가 1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정책연구가 종료 후에는 프리즘에다가 등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연구 수행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행 방식에는 위탁형이 있고요. 공동 연구형이 있고요. 자문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책 연구를 개발하는 데는 수행 방식 기준에는 위탁형이 있고 공동 연구형이 있고 자문형이 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해야 쓸 수가 있어요. 예산 편성 기준에는 포괄 연구개발비가 있고 사업별 연구개발비가 있다. 수행 방식 기준에는 위탁형이 있고 공동 연구형이 있고 자문형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니까 위탁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합니다. 위탁형은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위탁형은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위탁형이 되겠고요. 공동 연구형은 연구자하고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합니다.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공동 연구형은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자문형은 말이죠. 연구자가 자문을 하는 거니까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자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니까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서면으로 그냥 제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수행 방식은 위탁형이 있고 공동 연구형이 있고 자문형이 있다. 위탁형은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고 공동 연구형은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자문형은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자문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 박스 보세요. 연구 방식 나왔죠? 수행 방식에는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이 있다. 연구 결과물 형태를 보실까요? 위탁형은 어떻게 됩니까? 종합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누가? 연구자가. 위탁형은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연구자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동연구형은 종합보고서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종합보고서나 업무보고서. 공동연구형은 종합보고서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자문형은 어떻게 될까요? 연구자의 의견을 제출하겠죠. 그죠? 연구자의 의견, 아이디어가 정리된 약식보고서입니다.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약식보고서. 다시요. 위탁형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공동연구형은 종합보고서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자문형은 약식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대가 지급 보실까요? 위탁형은 연구자에게 뭘 줍니까? 인건비 다 줍니다. 그리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연구할 때 들어가는 모든 일반 관리비, 그리고 경비 등을 다 지급하게 됩니다. 대가 지급. 공동연구형은 인건비에다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합니다. 인건비에다가 최소한의 경비.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는 거기 공동연구에서는 말이죠.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연구했지만 공동으로 연구한 공무원들에게는 봉급이 주기 때문에 거기 공무원들에게는 연구비를 지급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형에는 인건비와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연구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연구의 관리로 들어갑니다. 정책연구 관리. 자, 정책연구가 뭐냐 공부해봤고요. 두 번째는 정책연구의 관리. 정책연구의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정책연구의 관리 원칙은 중앙행정기관장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과제와 연구자 선정을, 자,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을 연구하는데 연구 과제 선정도 중요하겠고 연구자 선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에 뭘 확보하느냐? 세 가지 확보해야 돼요. 투명성, 트랜스퍼런스. 그 다음에 공정성. 이킷어빌리티라고 하는 공정성. 세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프로페셔널리즘.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성. 거기 보시면 투명성과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라. 그리고 정책연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예산, 버게팅. 정책연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책연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시요. 정책연구의 관리 원칙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을 연구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서 정책연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납은 정책연구의 관리기관입니다. 정책연구의 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지 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인데 여기에는 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도 관리 대상에서 포함된다는 것. 또한 정부 조직 관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매년 다수의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거기 고치세요. 안전행정부 장관이 아니라 고치세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적용 대상 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정부조직법상 부처청은 17부, 5처, 16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를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연구 관리는 관리 원칙, 그리고 관리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다. 넘겨서 정책연구 관리 체계, 추진 절차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정책연구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정책연구 과제의 선정입니다. 정책연구 관리에서는 관리 원칙과 관리 기간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정책연구 과제의 선정입니다. 정책연구 과제의 선정이다. 정책연구 관리 계획을 수립해라.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수립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포괄연구개발비와 사업별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정책연구 대상을 파악한 후 종합적으로 정책연구 관리를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과제 및 정책연구 과제는 무엇이며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추진, 정책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체계는 어떻게 되는가? 추진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일정이 나오겠죠. 그리고 성과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수행 시 고려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정책연구를 관리하는데 계획을 수립해라 하는 것이죠. 나번에 보니까 정책연구 여기 정책연구 과제 선정에서는 정책연구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정책연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는 과제의 선정이 되겠어요. 과제. 과제는 어떻게 선정할 거냐? 개요보세요. 중앙행정기관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책연구가 추진되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러분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는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이 연구과제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과제별로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부처에는 실, 국, 과가 있습니다. 장관 밑에 실, 국, 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과장급 공무원, 이 과장, 중앙행정기관의 과장이면 뭡니까? 부의사관이죠, 부의사관. 상급 공무원이 상급 공무원. 그러나 이제 구청 같은 데 가게 되면 국장급이 되겠죠.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는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사업 내용의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뭐가 왔나요? 4월 달에 메르스가 왔나요? 메르스가 오는 그건 부서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질병예방과에서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질병예방본부가 이런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어떠한 그런 정책연구할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긴급하게 그런 메르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때는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예산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사업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구 정책 연구할 때요, 연구 개발비는 뭐가 있었나요? 연구 정책 연구 종류에는 예산 편성 기준이 있었잖아요. 예산 편성 기준. 예산 편성 기준에는 포괄 정책 연구비, 포괄과 사업별 있었잖아요. 사업별. 그래서 먼저 포괄부터 볼까요? 거기 페이지 121쪽에 보니까 포괄 연구 개발비로 추진할 경우는 과제를 공모합니다. 과제 공모. 포괄 연구 개발비는 첫 번째 과제를 공모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신청합니다. 과제를 공모한 다음에 과제를 신청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다시요. 첫 번째 과제를 공모한다, 과제를 신청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리고 과제 담당관이 지정합니다. 여기서 과제 담당관은 중앙부처의 과장급인데요. 과제 담당관이 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포괄 연구 개발비 추정할 경우는 가번에 과제 공모, 나번에 과제 신청 나왔죠. 과제를 연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정책연구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과제 담당관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3번에 보니까
사업별 연구개발비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과제 선정입니다. 똑같죠. 과제 선정. 공모하지 않고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과제 선정을 보고하지요. 좀 달라요. 이건 중앙행정기관에서 하는 거고 사업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서별로 하는 거니까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선정을 보고하고 그리고 과제 담당관을 지정합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는 포괄 정책 연구개발비가 있고 사업별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사업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하느냐?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선정을 보고하고 과제 담당관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넘겨보세요. 나머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겨서 124쪽에 보니까 연구자의 선정이 나옵니다. 계약 담당관은 누구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계약법이죠. 그 연구자는 누구하고 계약하는 거냐? 국가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해야 한다. 연구자라 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자 선정은 어떻게 할 거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자 선정은 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입니다. 공개 입찰이죠. 아니면 두 번째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자 선정은 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이 있고 거기 1번 선정 방법 보시죠. 정책연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경쟁 입찰로 연구자를 선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개 경쟁에 의해서 연구자를 선발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반 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또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겁니다. 아무나 입찰할 수 없어요.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심사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나번에 보니까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자 선정입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거 뭡니까?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하지 않고 국가계약법에 따라 과제 담당관 또는 계약 담당관이 선택한 특정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특정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어느 때는 수의계약이냐? 그쵸? 긴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계약 금액이 적을 때 수의계약하는 겁니다. 계속 공사로 인해서 새로운 입찰 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 상대자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연구자에 대한 위원회 심의입니다. 정책연구 추진 시 수의계약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때는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공개 경쟁 입찰일 때는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지만
수의계약일 때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연구자의 선정을 위한 계약 방법이 적절한가? 연구자는 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책연구 진행부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